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르비텍이 오늘 마이너스 1.6% 정도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유 재미없다 하면서 매도하고 나갈 준비를 혹시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오르비텍은 여러분들 지금 일정이 떠져 있고 세력들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지, 그러면서 한번 재밌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무섭게 재밌을 건데, 앞전에 보여줬었던 이런 상승은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에피타이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요리 살짝 나와 있는 거 지켜보면서 요런 상승만 기대하면서 언제 재밌어져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 메인 요리가 아니라 전체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친 듯한 폭등 흐름을 연출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 상승 재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에 맞춰서 그냥 행동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연관주로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 우리 기술에 우리가 일정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봐 주셨을 때는요, 과연 이 종목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이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오르비텍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따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상승은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맛보기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역사적 신고가였던 영역이 어디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12,079원의 영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뚫고 나서 지금 거기서 저항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물려있었던, 역사적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물려있었던 분들에게 싹 다 본전을 줬었던 구간이 명백하게도 연출됐었던 오르비텍, 세력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만큼 줄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한번 외쳤었던 세력, 다시 한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 쭉쭉 이어나가는 폭등 흐름 한번 보여줘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은 5초밖에 안 걸리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영상에 달린 좋아요 개수와 구독 개수, 그 댓글 개수까지 지켜보면서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1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올라오네 본전 주네라고 하면서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은 영상 시청하신 개인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이 오르비텍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오르비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원전 해체 관련한 내용의 이슈, 그러니까 고리 1호기에 대한 내용의 이슈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의 이슈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오르비텍을 딱 절반 정도 만 이해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오르비텍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세력 측과 아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빚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돈을 빌려준 존재들은 절대로 이 돈을 쉽게 날려버릴 생각이 단 1%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르비텍을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어 제끼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은요, 바로 이런 구간부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그 구간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있었던 물량을 찍고 빠졌다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급감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가 무려 언제부터냐면은 2020년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2020년도부터 지금 26년까지 매집을 계속 진행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바로 매집을 철저하게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에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철저하게
연출됐었던 우리기술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이전 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체코 원전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주가가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고, 이 구간에서는 바로 이 한국과 미국이 원전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무섭게 연출됐었던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간중간에 흔들어주는 구간을 만들면서 세력 측에서는 이 구간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를 치면서 매집을 진행했었고, 그 박스권이 돌파되고 나자 다시 한번 어떻게 주가가 진행이 됐었냐면은 본인들이 예전에 박스를 쳐놓고 매집을 했었던 구간을 죽어도 안 깨면서 윗단에서 버티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게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왜 못 올라가고 있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의 공시가 정정됐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리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른 내용의 공시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자면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전환사채 발행권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의 12회차의 전환사채 관련한 내용의 공시사항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시다시피 전환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쏟아져 나오는 내용의 물량 말고도 이렇게나 많은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는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2월까지 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이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당장에 소화를 해줘야 되는 물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릴 건데, 자 바로 보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내용의 상장일 변경이 써져 있었던 오르비텍, 그러면서 정정 전 같은 경우에는 22일이었는데 정정 후에는 4월 28일로 지금 정정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4월 28일 전까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터져 나왔었던 오르비텍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써서 만든 캔들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윗구간에서 잘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올라갈 케이스가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전환 청구권을 정정한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는지 우리기술 영상을 찍다가 이 문득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보시다시피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당장에 도래할 수 있는 게 4월 30일부터라고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장될 수 있는 일정 자체를 뒤에다가 미루면서 언제로 미뤘다고 여러분들 4월 28일부터로 미뤘고, 권리 매도로 인해서 이틀 전부터 매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4월 30일부터 오버행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틀 전부터 매도할 수가 있다 보니까 4월 28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 상장일이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이렇게 흐름만 다져주면서 중소형 원전 종목들이 삼각 수렴의 과정을 거쳐주면서 끝단에서 갑작스러운 시세가 터져 나오면서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1월에서 12월까지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내용의 물량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이 오르비텍을 올해 11월, 12월까지 계속 돈이 여기 묶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냐면은 이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전환사채 세력들과 깊숙하게 엮여 있었던,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오르비텍에서 큰 상승을 외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하이드로 리튬 보시다시피 최저가가 1,3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6만원까지 올라가는 정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환사채 세력들 여러분들 정말로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거의 실체가 없는 내용의 이슈까지도 붙여봐주면서 하이드로 리튬 미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들이 전환사채를 싹 다 팔고 나가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있던 위치까지 주가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패턴 중에서 바로 이 엔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를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서 한번 매집의 과정까지 거쳐놓은 다음에 주가를 무섭게 상승을 시키면서, 자 이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자면은 주가를 먼저 고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5월, 6월, 7월에 걸쳐서 본인들이 매도하고 나갈 물량을 싹 다 덤핑하고 나가자
마찬가지로 주가가 원래 있던 위치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엔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엄청난 피해자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가가 원래 있던 위치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이 엔캠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정 자체는 지금 구간에서의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무섭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될 때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3,600억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당면한 재료까지 같이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연간주로 보고 있는 이 우리 기술이 시가총액이 지금 3조 8천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이런 구간에서만 해도 우리 기술이 시가총액 6천 7천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얼마까지 튀어서 올라온 겁니까? 여러분들 3조 8천억까지 지금 튀어 올라와 있는 자리가 이렇게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고리 1호기를 바탕으로 한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전 해체 시장은 얼마짜리 입니까? 여러분들 11조짜리가 국내만 놓고 봐도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전 세계로 놓고 봤을 때는 바로 이 고리 1호기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어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얼마짜리 시장입니까? 여러분들 1000조짜리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증폭이 되면서 실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것으로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르비텍을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라고 짚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전에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61선마저 무너뜨리면서 이때 정말로 무섭게 털었었던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도 이때 흐름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회사가 망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과하게 빠지면서 하루에 마이너스 17% 가까이 급락이 연출이 됐었던 오르비텍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이렇게 5일선 부근을 올라타는 걸 지켜보면서 이날이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늘 3월 11일 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오르비텍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1일 날에 오르비텍을 628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날이 바로 3월 2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도가를 14,980원 영역에서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때가 바로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 이 캔들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렸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갔었던 구간은 보시다시피 3월 31일 날 11,0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는데, 3월 31일이라고 하면 바로 이날 이 캔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다 보니까 지금 약수익권에 있는 이 오르비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때 우리가 전환사채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엑시트 매도 전략을 챙겨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어떤 사례처럼 엔캠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리튬의 사례처럼 정말로 미친 상승을 보여주면서 몇십 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됐지만 그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거품이 빠져버리면서 원래 있던 주가까지도 돌아올 수가 있는 전환사채 세력주가 바로 이 오르비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고점을 찍고 빠지기 전에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오르비텍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좀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한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황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오르비텍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오르비텍이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정정을 하면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4월 28일까지로 정정을 했었던 상황은, 우리가 이 우리기술도 4월 30일날 전환사채가 상장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미 공시사항에 나와 있었던 만큼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라고, 무슨 약속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일정을 맞춰가고 있는 오르비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바로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부터가 벌써부터 이렇게 머리통을 꿈틀꿈틀하면서 들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이미 좋았었던 종목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윗단에서 잘 버텨봐 주면서 역사적 신고가 바로 근처까지 바짝 갖다 붙여놓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대시세가 출발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이유가,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월봉
수평 차트인데요. 상승을 해줘놓고 3개월 쉬어놓고 상승해줘놓고 2개월 쉰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1개월 쉬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지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띄워주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수그리는 자리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상승 파동 연출될 때 두산에너빌리티부터가 2007년에 있었던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부숴버리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다른 원전 소형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축제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오르비텍 같은 소형 스몰캡 종목들은 정말로 미친 상승,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했다가는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냥 트레이더 K 말 듣고 팔지 말걸이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주는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거 가는구나 하면서 단타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바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이 외국인 수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지금 당장에 당면한 바로 이렇게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를 거쳐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오르비텍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참고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슈링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돌려봐주는 자리에서 슬금슬금 다시 한번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 내줘놓고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 명백하게 연출이 좀 됐었죠. 또한 마찬가지로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을 좀 만들어 내줬었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하기 이전에 먼저 21선을 올라타주질 않나, 그러면서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꾸준하게 거쳐주면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 이렇게 양봉을 다시 한번 세워주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개입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현대모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오르비텍도 딱 지금 현대모백스의 그런 구간과 일치하게 상승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살짝 조정을 줬지만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과정을 이렇게 거쳐주면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에서 잘 버텨내봐주고 있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봐주는 자리가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서 놓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상승분을 정말로 다 반납하는 케이스까지도 연출이 많이 됐었던 게 바로 어떤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전환사채 세력주들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분들께는 오르비텍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오르비텍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오르비텍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인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